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도 바꿨고요. 특히 성도들의 일상도 많이 바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개를 해드린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유튜브로 우리 목사님의 새벽 설교 말씀을 듣고요. 오전 10시가 되면 이제 감선교회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되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또 강의를 듣고요.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또 에스더 기도운동회 느헤미야 기도회를 듣습니다. 하루의 삶이 이렇게 유튜브와 함께 그 영성 생활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시시때때로 우리 차바 강좌 중에 우리 탁월하신 강사님들이 강의가 많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기사 쓰는 데 있어서 인사이트를 얻고요.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또 다른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별하신 은총이고 특별한 은혜이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차바 강좌를 이게 링크한 교회가 몇 개 교회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그마치 200개 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놀랍죠. 지금까지 누적 조회수만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50만 명이면요, 여러분 200개 교회가 동성애 예방,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리는 강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200명 모이는 교회가 자그마치 2,500개 교회가 동참한 것 같습니다. 즉 200명 모이는 교회 2,50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알리는 세미나가 열리고 예배가 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통해서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차별금지법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스트레칭, 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몸을 푸는 스트레칭을 좀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그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좀 생각의 근육을 키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의 개론, 다음에 차별금지법의 강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5개 단계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트레칭입니다. 이 용어 전략을 속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 핸드폰 문자로 온 겁니다. 특별한 요즘 신종 그 핸드폰이 나왔는데 이걸 요금 6만 원만 쓰면 공짜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자 왔을 때 혹시 믿는 분 계십니까? 물론 믿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을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왜요? 그 최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그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뭐 요금제를 꽤 비싼 걸 쓴다거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몇 년을 꼭 써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료 핸드폰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도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이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차별을 하는 법입니다. 특권층을 만들어내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을 상권 분립 위에 올려놓겠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는 법이라는 게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전략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해라. 이게 나라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게 나라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그럴싸합니다. 근데 내용을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군대 내에서 이제 후임병 머리에 엉덩이를 문질러서 추행한 20대가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는 그 기사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건가요, 혹시? 후임병의 머리에는 손을 대고서 쓰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머리를 깎을 때
머리를 매만져주거나 그렇게 하지 엉덩이를 문지르는 곳은 아닙니다. 머리가. 근데 이들이 원하는 게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성 성추행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내무반 이런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서구 유럽 사회의 문제인데요. 청소년 중에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를 원하는 건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구호와 용어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조금만 안에만 들어가면 전혀 다른 내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표현을 했을 때 용어 전략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등을 원한다. 응? 근데 세상에 절대적인 평등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고용차별 없애자, 빈부차별 없애자, 군형법 92조의 6을 없애서 평등을 누리자, 뭐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아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절대적인 평등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상대적인 평등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또 똑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상적인 구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곳곳에 있는 차별금지법을 놔두고 또 다른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이런 논리들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제정되면 이 땅의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평등,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용어 전략일 뿐입니다. 네. 자, 생각의 근육을 이제 키우겠습니다. 이제 스트레칭을 마치고 이제 근육 키우는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혹시 길거리에 가래침 뱉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래침 뱉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가래침을 뱉는 걸로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다고 쳐요. 근데 찬성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보시죠. 길거리에서 누구랑 가래침 뱉는 거 반대했어? 너 가래침을 뱉는 사람에 대한 적대적이고 모욕적 환경 조성했어. 저 사람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가래침 뱉는 사람이야. 가래침 뱉기 지향이거든. 이런 사람한테 정신적 고통을 줬으니까 너는 차별이야. 혐오 세력. 가래침 뱉기 반대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과 제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참 이상한 분이네.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하얀 집 데려가야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 근육 키우기입니다. 게으른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게으르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이 게으른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죠. 게으름 피우는 거 반대했네? 또 게으른 사람에 대한 적대적 모욕적 환경 만들었어. 게으른 분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쳐봐요. 그럼 이분이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나는 게으름 지향을 지닌 사람이야. 근데 그 게으름 지향을 지닌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으면 너는 차별이야. 혐오 세력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리고 반대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재를 가하겠다. 그러면 부지런한 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안쓰러워서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저 사람이 더 잘 되길 바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나를 차별과 혐오로 보네. 이제는 얘기도 못하겠네. 말도 못하는 세상 만들자는 거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육 세 번째 근육 키우겠습니다. 쌍욕을 찬성하는 분이 있습니다. 막 입이 걸게 막 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욕을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욕을 반대하는 분들이 욕하는 분들한테 욕하지 마세요. 걸쭉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걸쭉하게 쌍욕하는 걸 반대했어? 너 쌍욕하는 사람에 대한 모욕적이고 적대적 환경 만들었어. 원래부터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쌍욕 지향을 갖고 태어났어. 왜 저 사람한테 정신적 고통 줘? 당신 차별이야? 혐오 세력?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욕 안 하는 분들은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 저 사람의 정신 상태가 매우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반대하면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세상에 누가 온갖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한테 누가 욕설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움츠러들겠죠. 자,
반찬 투정하는 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자, 반찬 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찬 투정에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찬 투정에 반대하는 분이 있는데 반찬 투정을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밥상을 뒤엎는 그런 행위를 보고선 밥상 뒤엎지 마세요. 근데 이제 밥상 반찬 투정을 찬성하는 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밥상 뒤엎는 거 반대했어? 너 반찬 투정하는 사람에 대한 적대적 모욕적 환경 만들었어. 저 사람은 원래 타고나면서부터 반찬 투정 지향을 지닌 사람이야. 정신적 고통을 줬어 너. 차별이야 혐오 세력. 반대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재하겠다고 하면 반찬 투정을 반대하는 분들이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까? 마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약도 마약 흡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요. 근데 반대하는 분이 훨씬 많죠. 근데 마약을 흡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빨간 완장을 차고 나와서 너 마약 흡입을 반대했어? 저 사람은 원래 마약을 흡입하는 걸로 태어난 마약 흡입 지향자야. 저 사람에 대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만들었어? 너는 차별이야. 혐오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참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 정당하게 마약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왜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제재를 한다고 하지?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상한 얘기였습니다. 다 이상한 논리였고. 그런데 성중독의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 조금씩 이제 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중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중독을 반대하는 분들이 중독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중독자를 옹호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쳐봐요. 성중독 반대했어? 너 성중독자에 대한 적대적 모욕적 환경 만들었어. 원래부터 저 사람 성중독 지향이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 정신적 고통 줬으니까 차별이야. 혐오 세력. 이렇게 하면요. 중독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센터든 병원이든 이런 기관들은요. 모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왜요? 차별과 혐오 세력이 모인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별과 혐오 세력이 운영하는 병원과 상담소가 되겠죠. 그 차별과 혐오 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원과 상담소를 향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과 행정 제재를 가한다면 어느 누가 성중독자를 돌볼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성중독자를 상담을 진행하겠어요? 아주 편향적인 주장이죠. 자, 이게 지금의 얘기입니다. 생각근육 키우기 7번째입니다. 동성간 성행위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성간 성행위에는 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쌍욕하고 밥상 뒤엎고 성중독하고 침 뱉고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성간 성행위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했어? 너 동성간 성행위자에 대한 적대적 모욕적 환경 만들었어. 원래부터 저 사람들 타고난 거야. 성적 지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면 어떻게 돼? 차별이야. 혐오야. 이렇게 주장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논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반대면 어떻게 돼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행위자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한 사고와 감정을 통해 선택한 행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 침뱉기를 비판하는 것입니까? 타고나지 않는 침뱉기 행위를 비판한 겁니다. 게으른 사람을 비판한 거예요? 그것은 타고나지 않는 게으름 행위를 비판한 겁니다. 쌍욕하는 사람을 비판했습니까? 개인의 그 가치, 존엄성을 비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나지 않은 후천적인 쌍욕 행위를 비판한 거예요. 반타 주정하고 뒤엎는 사람한테 우리가 반찬 투정하는 그 사람을 경멸한 겁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한 겁니다. 마약 흡입자를 비판했습니까?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행위를 비판한 겁니다. 성중독자를 비판했습니까? 성중독자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위를 비판한 겁니다. 동성간 성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나지 않았어요. 본인이 선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행위를 비판한 거지 동성애자 자체를 경멸하거나 아주 증오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런 논리에서 왜 유독 차별금지법은 동성간 성행위자를 비판을 한 사람을 왜 동성간 성행위자를 혐오 차별한 것으로 간주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쌍욕하는 분들, 반찬 투정하는 분들, 마약 흡입하는 분들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비판을 차단해서 도대체 무엇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정의당 분들에게 왜 비판을 자꾸 차단하는 거죠? 동성애 전체주의 국가 만들려는 겁니까? 동성애 특권층이 빨간 원장 치고 활개치는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는 논리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자, 동성애는 유전자가 없어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유전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이 불가능한 것을 비판하면 차별이 맞습니다. 피부색이 검은 분들한테 어이 흑형 이러면 안 됩니다. 인종을 보고선 어이 열등한 니그로족 이런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한테 병 X 이런 표현하면 혐오가 맞습니다. 차별이 맞습니다. 국적을 갖고 냄새 나는 무슨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혐오가 맞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행위에 대한 비판은 차별에 해당되지 않아요. 뭐예요? 길거리에 침 뱉는 행위, 침 뱉지 마. 게으름 행위, 게으름 떨지 마. 쌍욕 행위, 쌍욕하지 마. 마약하지 마. 성중독에서 이제 그만 나와. 동성간 성행위, 남성간 성행위 하면 너 언젠가 에이즈에 감염된다. 조심해.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건전한 의견 표현이고 비판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충고입니다. 이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하는 분들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이 감성에 휘둘리지 않는 내심의 도덕, 부도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나 어쩔 수 없이 성행위 했어. 나 어쩔 수 없이 동성애 했어. 이런 걸 자꾸 강조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감정과 감성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개인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부도덕을 선택할 것인지 도덕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 차별금지법 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5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7번이나 발의됐는데 모두 자진 폐기되거나 자진 철회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문화가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법안이 철회됐고 폐기됐다. 이 혐오 세력들아 이렇게 막 항변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법안이 얼마나 독소 조항이 많았길래 7번이나 올라왔는데 다 폐기되거나 철회됐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또 올려놨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현행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시스템 속에서 이 법률은 차별금지 법안은 법률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법률이 독소 조항이 너무 많고 반헌법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때요? 헌법적 가치, 헌법의 테두리를 뛰어넘은 거예요. 독소 조항 때문에 헌법의 테두리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반헌법적이야. 그래서 폐기되거나 자진 철회된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소송 천국이에요. 제가 지난해 형사소송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고소 건수가 43만 8,231건이고 고발 건수가 5,302건이에요. 뭡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요 현행 법률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스스로 찾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기타 법률에 통해서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률을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 있어요. 몇 개의 법이냐? 자그마치 현행 법령이 4,000개가 넘어요, 여러분. 4,000개의 법령을 자기 삶에 맞게, 자기의 조건에 맞게 자기가 침해를 당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평등권을 침해당했을 경우는 스스로 소송을 통해서 고소를 통해서 고발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쟁취를 하고 있는 사회예요. 여러분 지금이 조선 말기입니까? 대한민국은 조선 말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수준을 그렇게
덜 떨어진 국가처럼 몰아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자, 차별금지법,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현존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현존하는 차별금지법만 해도 자그마치 45개가 넘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 등 개별적인 차별금지 관련 법률이 45개나 돼요. 이거는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고려대 이준일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책에 171쪽에서 176쪽까지 나옵니다.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률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자그마치 45개나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대한민국은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45개가 넘는 법률을 통해서 성별, 장애, 고용, 나이, 인종, 정과, 직장 내 괴롭힘,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또 차별금지법을 만든대? 왜요? 목적이 있죠. 성적 지향, 성별 적재성, 종교, 사상을 집어넣기 위해서죠.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많은 법률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차라리 보완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차별금지법 이름은 그렇다 합니다. 장명의 천재들이죠. 제가 총기호용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저는 이름 넣겠어요. 시민안전보호법. 그리고 제2조 1항에다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총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소지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뭐예요? 시민안전보호법이 되는 겁니다. 종교평화법을 불교계에서 주장했죠. 내용을 뜯어보니까 뭐예요? 기독교의 선교자의 안을 두는 법들이었습니다. 토착외고, 가짜뉴스 유보자. 이건 뭐예요?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데 써먹는 용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차별금지법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제1조 목적입니다. 이 법은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차별, 정당한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을 막 뒤죽박죽 섞어놨어요. 세상은요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평등을 추구해요. 차별이 있는 게 사회입니다. 서울대 입시 보십시오. 커트라인 안 되면 떨어져요. 차별합니다. 의사국가 주시 실력 안 되면 떨어뜨립니다. 뭐예요? 차별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돈 없으면 비행기 이코노미식 더 타야 돼요. 지방 인재 전형. 아니 서울에 있는 탁월한 인재도 많은데 왜 지방 인재를 우선적으로 합니까? 차별합니까? 차별하는 겁니다. 버스 전용 차선. 왜 6인 이상을 타야지만 저 가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버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코란도 투리스모만 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카니발만 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단 6인 이상 타야 돼. 차별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별은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조 정의입니다. 강론입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합니다. 성별은 여성과 남성 말고 또 있습니까? 그 외에 분류할 수 있는 성이 있어요? 법의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분명하면 법이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규범이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의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법 자체가 지금 벌써부터 분류할 수 없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염색체상 성별은 XY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말고 또 제3의 호르몬이 있습니까?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만들겠다는 건 뭡니까? 주민등록제를 무력화하는 거죠. 1, 2, 3, 4. 네? 뒷번호가 1, 2, 3, 4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8, 9번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국가가 앞장서서 제3의 성을 창출해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권 창구가 마비되겠죠. 그리고 인쇄업자가 호황을 누릴 겁니다. 왜요? 남녀 그리고 제3의 성.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화장실 설비업자들이 대호황을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랜스젠더를 염두한 그 조항이고요. 입대를 앞둔 남성이 여성으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 왜요? 입대하기 싫으면 대한민국 군인은 남성만 가게 돼 있잖아요. 여성은 이제 지원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징병제가 무력화되겠죠. 자, 헌법은 equality of sex,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얘기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뭐예요? equality of LGBTQ,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기타 성을 평등한 것으로 추구하겠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위기학회, 이런 생물과학협회 같은 협회가요 위기를 맞아요. 왜요?
유전자 갖고서 연구하는 학회인데 이런 학회는요 거의 혐오와 차별의 최선봉에 서는 협회가 됩니다. 이런 학회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떤 학회요? 한국 유전체 학회. 유전자 갖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이제 차별과 혐오가 되는 사회가 됩니다. 이런 학회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학문적으로도 위기를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차의학이에요. 남녀 간 차이를 통해서 질병의 예방을 하는 곳인데 학문인데요. 검사 진단 및 치료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런 학문이 아예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왜요? 남성, 여성 그 외의 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거 적용했다가 뭐예요? 곧바로 차별과 혐오가 되는데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문적인 영역, 학회마저도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2조 들어가겠습니다. 성적 지향이랑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불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성을 말합니다.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단 여대와 여군과 여자와 목욕탕은 아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경기에 남성들이 출산할 수 있고요. 승진 진급 누락자가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고선 그 인사 비밀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에서 제1번이 제2, 제3의 성이 나오고 제2번이 여성이 되고 3번이 남성, 4번이 제3의 성이 됩니다. 뭐예요? 남성과 여성의 권리를 동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여성을 우월하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대표제가 나오는데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제3의 성이 더 차별을 받는다면서 더 존중을 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제3의 성을 창출하는 이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인간이 신이 돼서 또 다른 성을 창출해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예요? 인간이 신의 영역에 올라가서 신과 동등한 역할, 신일합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신일합일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봤습니까? 신천지에서 봤죠. 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봤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어떻게 돼요? 이런 목욕탕이 위기를 맞습니다. 예. 동네에 어떤 여성 목욕탕에 갑자기 어느 날 트랜스젠더가 들어와갖고 동네 아줌마들이 다 뛰쳐나오는 난리가 났다. 이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목욕탕은 그 다음 날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자, 제3조입니다. 차별의 범위. 자, 범위 내에서도 아주 위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용모,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분리구별, 배제, 거부거나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이 고용이고 두 번째 영역이 재화, 용역, 시설입니다. 재화는 여러분이 그 사는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용역은 여러분이 누리는 의료 서비스, 혜택 같은 것들이죠. 통신 서비스 같은 거, 일상적인 겁니다. 아주. 시설은 뭐 여러분 주로 방문하는 식당이든 병원이든 종교 시설이 말하는 거고요. 교육은 여러분 초중 고등학교, 대학원 여러 평생 교육 과정이고, 행정 서비스는 여러분 뭐 여권을 신청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떼거나 아니면 동사무 가서 뭘 하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무슨 서비스를 받는 것이겠죠. 사실 고용, 재화, 교육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요.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합리적 그 이유를 판단하고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어디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위기 유치원. 유치원이 위기를 맞아요. 자, 이런 분이 만약에 유치원 교사로 왔다 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차별금지법안에 용모가 들어 있습니다. 이분한테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프랑스의 35세 된 실뱅 헬렌이라는 사람입니다. 몸 전체에 문신을 했어요. 혓바닥에도 문신을 했어요. 심지어 눈 안에 흰자를 검은자로 바꿔놨어요. 이 선생님이 왔는데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보고 악몽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죠. 자, 한국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이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유치원 원장이 만약에 너 용모가 좀 이상해 좀 바꾸자 하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정당한 비판이죠. 너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정당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나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인종차별을 하거나 동성애를 혐오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을 보고선 동성애를 혐오하는 그런 감정이 누그러질 것 같습니까? 오히려 아이들 마음속에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각인이 되지 않을까요?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 카페 한번 보겠습니다. 카페에 여러분이 카페 사장인데 어느 날 청년이 왔어요. 근데 남자야, 분명히 남자야. 근데 막 저런 루즈 칠하고 막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안에 브래지어를 착용했어. 그 치마를 입고 왔어. 여러분이 카페 사장님이면 이런 분들을 채용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 이게 카페라는 게 이미지가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저런 분들을 만약에 거부했다, 그러면 고용의 영역이 아까 있었죠. 고용 영역. 곧바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아름다운 신천지 뭐 그런 강의 장면입니다. 저런 분이 어느 날 교회 직원으로 이제 지원을 해왔어요. 근데 모르고서 이제 다 받아봤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저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보니까 신천지 신도야.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당신은 신천지 신도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차별금지법이 또한 저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협회는 어떻습니까? 가족협회 직원이 왔는데 이제 폴리아모리, 즉 다자연애, 난교죠, 쉽게 얘기해서 한 4명 5명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관계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족협회에 왔어. 직원으로 자기를 써달라고. 근데 가족협회장이 이런 분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경우는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제3점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범위입니다. 차별의 범위입니다.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3-5조입니다.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가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애매모호하죠. 기분 나쁘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인간 죄인입니다. 신천지 나빠요. 동성 커플은 출산율에 도움 안 돼요. 종북 빨갱이는 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이 당사자들은 어때요? 기분 나쁘죠. 적대적 모욕적 환경 조성한 거 아니에요? 정신적 고통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신천지 신도인데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한 거 아니야? 불리한 대우한 거 아니야?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보기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명예훼손, 모욕 등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이 부분을 구제받을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가 들어가고 법정에서 서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4조와 9조 보겠습니다. 이 법이 갖고 있는 독재성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4조 1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 기준은 우리야, 다른 법이 아니라 이 기준에 따라야 돼, 이 얘기인 거예요. 4조 2항이 이렇게 나와요. 차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돼. 차별금지법을 따라, 이 얘기입니다. 자, 4조 9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정책을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뭐예요? 이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정책이 있는데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다 바꿔.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들어야 돼. 모든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의 중심이 국가인권위원회인가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헌법 만들자는 겁니까? 나라가 당신들 겁니까? 왜 모든 법을 왜 국가인권위원회 중심으로 다 바꿔야 돼? 왜 모든 법을 만들 때 당신의 허가를 받아야 돼? 왜 당신의 의견을 들어야 돼? 왜 당신네들은 상권분립위에 있는 최고 부서야? 헌법적 기관도 아닌데? 뭡니까? 독재국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되겠다는 주장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주장이요? 이행강제금, 손해소송 지원, 손해배상.
자,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천만 국가인권위원회가 3천만 원 이상의 이하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고 이행 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배상금의 하한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요. 차별 행위로 인한 사건 중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할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 소송까지 지원해줘요. 이게 뭡니까? 국가기관입니까? 아니면 이 단체가 시민단체입니까? 도대체 노동운동하는 겁니까? 인권운동하는 단체입니까? 뭡니까? 이게 국가기관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고 예? 국가의 어떤 최상의 기관이 돼서 내가 왕이다 이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는 인권의 인자도 모르니까 반인권 세력이니까 내 말 따라와야 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배상금 물어야 돼 이행강제금 물어야 돼 지금 이렇게 호령하는 겁니까? 우리한테? 이 국가의 주인은 우리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증 책임, 정보 공개 의무 보겠습니다. 해결에 있어서 상대방의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 피해자가 주장하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고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대상자로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사용자 또는 임명권자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나 원래 동성애자야. 승진을 앞두고 나 누락된 것 같다. 인사부장님, 저와 관련된 인사 비밀 문건 다 주실래요? 저 원래 동성애자였어요. 자, 인사철을 앞두고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구에 따르면. 그리고 법정에 섰을 때 차별을 받았다고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거는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놨어요. 뭐예요? 자기가 피해받았다면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공격한 비판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입증해야 된다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모두 연결하면 뭡니까? 나이,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정치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질서성이 고용, 재화, 용역, 시설, 교육, 행정 서비스 모든 영역 전반에 퍼집니다. 그래서 적대적 모욕적 환경과 정신적 고통과 분리구별 배제를 했다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차별행위에 해당돼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요 국가인권위원회 특별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국민을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포괄통제법, 특정 정파반을 위한 인권검찰법, 인권법원법이에요. 정년제 무력화시키죠. 징병제 무력화시키죠. 신천지 주사파 동성간 성행위자를 갖다가 구별하면 언금을 합니다. 사실 저 동성애자였습니다. 승진해서 누락됐는데 인사자료 내주세요 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카페 주인이나 대기업 인사 담당자, 주민센터 직원, 중앙승가대 총장, 국민일보 기자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 차별행위 때문에 피해 입었어. 잘못이 없었다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입은 거 몰라?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네가 입증해. 차별금지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입증합니까? 중앙승가대 총장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중앙승가대 학생이 한 명이 들어와서 경배와 찬양을 하겠다고 강당을 빌려서 찬양 집회를 열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앙승가대 총장은 학칙에 따라서 해당 학생을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만약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종교가 들어 있습니다. 종교. 그럼 어떻게 돼요? 징계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활동입니다. 오프라인 기사를 작성을 해왔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등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라는 그 레포트를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했던 것을 기사로 썼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이것도 차별행위가 되죠. 신문을 구독하는 월 구독료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구독자가 차별금지법안에 기대서 저를 고발할 수 있겠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인터넷 기사입니다. 결국 터졌다. 동성애자가 제일 우려하던 찐방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가 자그마치 260만 명이 봤습니다. 이 260만 명의 독자 중 한 분이 어머 나 차별, 혐오감 느꼈어. 적대적 환경, 모욕 환경 조성했네. 그래서 기자를 상대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야 언론중재위원회 가겠죠. 아니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갖고서는 이제 다 다투겠지만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활동, 광고 행위잖아요. 홍보 행위잖아요. 똑같이 걸립니다. 강의, 토론회 발표 똑같이 걸립니다. 저술, 동성애 이단과 관련된 것들 다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1순위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걸려드는 1순위가 접니다, 사실은. 자, 5개 광고. 국내 에이즈 환자의 다수는 남성 성애자. 광고 행위 아까 있었죠, 법안 중에. 이거 걸린다니까요, 이게요. 대한민국 헌법과 미국 헌법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유독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지닌 가치와 기능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기 실현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안정과 변화를 그한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 10,000명이 다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 명이 찬성을 주장했어요. 그게 만약 진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99명이 다 반대하는데 한 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외친다면 그 사람을 억압하면 되겠습니까? 들어봐야죠. 저 사람이 진리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설령 내용이 부족해, 내용이 부실해. 그래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그 토론을 통해서 진리가 증명이 되고 입증을 통해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지닌 기능이죠. 비판의 자유가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고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비판의 자유가 없습니다. 사회비 종교 집단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나치 비판이 없죠. 그러니까 그 수백만의 유태인을 죽이는 그 엄청난 끔찍한 역할을 범죄를 저지릅니다. 혹시 차별금지법 만들려는 분들에게 이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회가 혹시 이런 사회입니까? 비판의 자유가 없는 사회 그런 거 원합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진짜 필요한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왜 사상의 자유를 못 갖게 하고 종교의 자유를 못 갖게 하고 반대했던 이유로 곧바로 총살려시키고 화형시키고 왜 화염방사이 발생하고 고사포 총 쏘고요. 예? 표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왜 연유를 발려서 불질러서 사람을 죽이고 왜 그럽니까? 차별금지법이 진짜 필요한 국가는 북조선입니다. 여러분 관점 생각이 다르다고 표현의 자체를 금지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숨기고 싶길래 법까지 만들어서 우리의 입을 봉쇄시키려고 그래요? 묻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정말 차단하고 싶으세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아동 포르노를 유포시킬 만큼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싶다? 명예훼손하고 모욕으로 하세요. 예? 현행법으로 하시라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그토록 외치던 분들 도대체 어디에 숨으셨습니까? 예, 보이시죠?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래요. 민주주의 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꽃이라며.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갖겠다는데 왜 차별금지법으로 봉쇄를 하려고 하냐고요. 다산인권센터 여러분 표현의 자유를 금지한대요. 이 차별금지법으로. 여러분 왜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장하는 표현은 표현이고 제가 주장하는 표현은 무슨 혐오입니까? 너의 의견은 고상한 표현이고 나의 의견은 제한되는 혐오 표현이란 말입니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시민단체인데 왜 차별금지법 앞에서는 왜 침묵을 하십니까? 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표현의 자유를 차별과 혐오라는 이유로 억압하겠다는 이런 시도 앞에 왜 입 뻗고도 안 하세요? 당신의 의견은 고상한 표현이고 제가 하는 말은 혐오 표현입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민주주의 꽃이라며. 근데 왜 침묵해요? 이런 정파성 뛰어나야 됩니다. 노암 초스키 교수가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비판적인 지식인입니다. 미 언어학자이고 매사추세츠 대학 교수죠.
우리가 혐오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인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당신들은요, 표현의 자유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의 표현의 자유, 여러분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세요? 우리가 당신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외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만들지 마세요. 사상의 자유시장론입니다. 진리는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해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국가 권력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나쁜 사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특정한 사상이나 표현을 억압해요? 그 사회는 합리적인 표현을 내리지 못해요.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토론되는 곳이 그게 민주사회입니다. 그리고 설득과 합의에서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독재성 보겠습니다. 나의 주장은 옳지만 너희 주장은 옳지 않다. 너희는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반인권 세력이다. 그런 입 다물고 인권 전문가인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옳고 그름은 국가인권위가 판단한다. 상권 분립도 무시한다. 기존 법도 우리 방식으로 다 바꾼다. 모두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왕이다.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원천봉쇄해서 가치관을 통제하겠다. 동성애 신천지 종북 특권증을 창출하겠다. 입 다물고 모두 내 말을 따르라.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거 아니세요? 국가인권위 여러분? 차별금지법 만들려는 정의당 여러분? 국가인권위가 앞장서 제3의 성을 만들겠다. 인간이 얼마든지 성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 양보하고 내 말 따르라. 혹시 국가인권위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정의당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위험한 사상 신일합일,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을 만들어내겠다. 인본주의 사조의 극치 중에 극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반대합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백상현 TV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차바 유튜브 링크 10명에게 전달을 하십시오. 자, 유튜브 공유하는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예. 아닌가? 여기쯤 되겠다. 여기 누르시면요 공유할 수 있어요. 공유 보이시죠? 화살표 보이시죠? 요거 공유하시면 돼요. 오늘 10명 이상한테 공유하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차바, 레인보우 리턴즈, 에스더 기도운동, 홀리튜브, 백사연 TV를 구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반연,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아이미니스트리 그리고 차바에 후원을 좀 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무장을 해야겠죠. 산기도, 금식기도, 한순환 성경, 한순환 신문, 무슨 신문? 국민일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튜브를 좀 조각조각 내서 청소년들이 볼 수 있게 쉽게 재미있게 아이콘 넣어서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을 반드시 하시고 자녀를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출산하셔야 돼요. 적어도 몇 명? 4명은 나오셔야 됩니다. 대안학교를 보내십시오.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법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 반기독교적인 법률이 나왔을 때 분석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전공법으로 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지적하고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반대운동을 해야 됩니다. 글쓰기 훈련도 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바통을 이어갈 제2의 기론편 교수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한테. 제2의 재한규 교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제2의 이용희 교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이 조국교회를 동성애의 파고로부터 반기독교 사상으로부터 지켜낼 조영길 변호사님, 조배숙 변호사님, 지영준 변호사와 같은 훌륭한 변호사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신앙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국민일보도 열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염한섭 원장님, 이명진 원장님 같은 훌륭한 의료인이 나와야 돼요. 김지연 여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 나와야 됩니다. 안창호 대법관님, 박한수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 법률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데이비드 차선 교사님 같은 훌륭한 기도운동가들, 부흥운동가들이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영어와 북한 문제, 국제 문제에 탁월성을 갖고 있는 아이를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 세대는 우리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바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넘겨줍니다. 영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 리더를 키우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사상,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통제하고 강제하려는 위험한 악법의 위험성을 차바 강의를 통해서 알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 강의 이후에 10명 이상에게 이 유튜브 방송을 공유해 주시고 또 차바와 동반연과 또 아이미스트리와 같은 동성애를 실체를 알리는 귀한 사역단체의 후원과 기도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키는데 앞장서야겠습니다. 제2의 기론평 교수님, 제2의 조영길 변호사님과 같은 이 시대에 앞장서는 일꾼들과 같은 우리 훌륭한 분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바통을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크리스천 가정이 깨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성간 성행위를 막고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동성애의 높은 파고를 막아내고 진리를 사수한 거룩한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헌신케 해주시고 더욱 순종케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성령 충만하여 이 거대한 사명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